Un coreano de unos 50 años. No es gran cosa. Esto no es una broma, ¿verdad? Corran. 콜롬비아의 어떤 마을에서 관장님으로 불리는 한국인 아저씨가 보여준 온정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아저씨는 젊은 청년들에게 넓은 아량과 관대함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만나보시죠. 여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아주 엄청난 변두리 도시 네이바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마을에 경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장님이 여기로 이주를 오셨습니다.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 어려워 관장님으로 부르곤 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관장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와 관장님이 몰아오신 따뜻한 바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0여 년 전부터 남미 지역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민을 오곤 하는데 다들 나름 사업상의 이유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장님도 다른 외국인들처럼 사업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가난한 남미 국가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업장을 열면서 이주를 오면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죠. 특별한 돈벌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오면 그 마을에 활력이 돌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관장님은 마을에 이주 오시면서 비어있는 넓은 1층짜리 건물을 구매한 뒤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 마을로 이주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하얀 한국인 아저씨가 오실 때 동네 주민들은 관장님을 보며 미소로 인사하며 눈도장을 찍기 위해 노력했죠. 처음에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랐지만 콜롬비아인 인부 몇 명을 데리고 본인이 직접 목공공사부터 전기공사까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굉장한 비즈니스일 줄 알았던 주민들의 기대는 직접 공사에 뛰어드는 관장님을 보고 기대보다는 점점 실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큰 사업이라면 인건비도 싼 이곳에서 직접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변두리 마을까지 사업장을 옮기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수도 근처에서 사업을 하다가 옮기는 거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두리로 쫓겨난 사업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 생각했죠.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현실은 냉혹하지 않겠냐며 말이죠. 목공공사와 전기공사가 마무리되고 집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주민들은 관장님이 무엇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시공하는 넓은 매트와 몇 가지 운동기구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헬스장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마을에 헬스장이 없긴 했지만 여기가 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고 외국인 치고 사업하는 머리가 없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복싱이 더 인기 많은 곳이거든요. 다들 망할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콜롬비아 사람들이 다들 그렇듯 상업을 위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 솔직한 말로 마을에 누가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기웃거리다가 뭐 좀 떨어질 것 없나 기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헬스장에서는 주민들이 별로 얻어먹을 게 나오기 어려운 사업이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죠. 동네에서 껄렁거리며 다니는 동네의 골칫거리이자 백수인 20대 청년 마테오랑 마티아스가 사고를 쳐버립니다. 이 친구들은 특히 관장님의 사업이 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수인 자기들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작 헬스장 사업이라는 생각에 실망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불순한 생각까지 해버리죠. 콜롬비아에서는 웬만하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수시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공사 현장에는 늘 현금이 많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경비들이 상주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관장님이 공사하시는 현장에는 그런 경비원들이 고용되지 않은 상태였죠. 관장님이 돈이 없어서 직접 일을 한다고 쳐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밤에 공사 중인 건물로 들어가서 돈을 훔쳐오겠다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죠. 밤에 몰래 건물 안에 들어간 마테오와 마티아스는 그곳에서 관장님과 마주칩니다.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관장님이 혼자 현장에 계셨던 것이죠. 거기서 서로 마주한 셋은 서로 깜짝 놀랐을 테죠. 잠깐 멈칫하다가 껄렁이는 백수 2명 중 더 껄렁거리는 마테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관장님을 제압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도둑에서 강도로 변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20대 청년 마테오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겠죠. 하지만 50이 넘어간 한국인 아저씨쯤 별것 아니라는 결론을 냈을 테고 결국에 이를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했을 테죠. 하지만 나중에 마티아스가 말하기를
마테오가 관장님을 향해 주먹을 뻗는 순간 관장님이 주먹이 더 빠르게 오른손으로 마테오의 턱을 왼손으로는 마테오의 오른쪽 배를 타격하더니 마테오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축 늘어진 채로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마티아스는 뒤돌아 주랭랑을 치게 되죠. 다음 날 관장님은 마테오의 손을 묶어 마테오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다 끝난 표정을 하고 있던 마테오를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셨죠. 관장님도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며 지낸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 집 자식이고 누가 어디 사는지쯤은 알고 계셨죠.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다니 마테오도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하지 않나요? 마테오의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아 관장님께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겠죠. 관장님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마테오의 부모님을 바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부모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도망간 한 명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에서였죠. 관장님은 현실의 쓴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마테오는 결국 마티아스를 데리고 관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마테오가 2대 맞고 찍소리 못하고 쓰러진 걸 본 마티아스는 온몸을 벌벌 떨며 관장님께 찾아갔죠. 내심 맞고 죽기라도 하겠냐. 어차피 맞을 거 일찍 가서 맞자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장님은 마티아스에게 주먹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벌어가라며 여기 공사 현장에서 일손을 도우라며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죠. 마티아스와 마테오는 관장님의 관대함에 감사함을 표하며 그렇게 공사일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싼 마테오와 마티아스 때문에 관장님은 보고타 부근에서 복싱체육관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다가 우후죽순 생겨난 복싱장들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 이곳에 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동네 주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싱장 운영과 함께 깨끗한 운동기구들도 많이 구비해 복싱과 헬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건강유지 목적의 가벼운 운동 강습도 같이 할 계획이라는 것까지도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관장님이 구상하는 사업이 단순 헬스장이 아닌 거에 역시 한국 사람들이 사업하는 머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마을에 손님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며 의심하는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테오와 마티아스는 관장님 밑에서 열심히 공사를 도왔고 결국 체육관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체육관 운영에 사람이 필요하다며 2 젊은 청년을 바로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려했던 관장님의 사업은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없던 복합운동시설이라는 신개념이 도입되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의 수요까지 싹 흡수한 것이죠.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미 공사를 하면서부터 옆 동네에는 광고 전단이 붙어서 주변 마을에서는 체육관이 오픈하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은 직접 관장님이 공사에 뛰어든다는 이유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관장님은 큰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꼼꼼히 공사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를 했던 것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좁은 생각으로는 관장님의 해안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체육관 곳곳에서 일을 하며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마을에서 사업을 하면 그 마을에 활력이 돈다는 불문율이 이번만큼은 깨질 줄 알았지만 그것은 기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관장님은 복싱 코칭과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하시고 마테오와 마티아스는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보여주신 관대함과 아량에 감동한 그들은 관장님이 무슨 말씀만 하셔도 마치 군인처럼 다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더 이상 마을에서 껄렁대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되어서 좋죠. 청년 회장인 저와 아주 큰 마찰을 빚었던 이 친구들이 이렇게나 철이 들다뇨. 경욱 관장님의 능력에 제 나름대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큰 돈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마을 사람들만큼은 체육관 시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장님께 감사해하고 있죠. 사실 누구보다 관장님께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바로 마테오와 마티아스의 부모님입니다. 늘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지 않을까 매일같이 걱정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관장님만 뵈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광경을 보는 것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참 깊고 깊은 게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경욱 관장님이 저희 마을에 불러온 많은 변화와 따뜻한 바람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